안녕하세요. 토목 인허가연구소입니다. 애룡옹벽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높이는 2m, 그리고 길이는 110m의 공사비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공사비가 나온 김에 애룡옹벽 도면은 그동안은 안 읽었는데 복잡해서 지금 한번 읽어보려고요. 아예 도면 한번 읽어보고 공사비도 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반중력식 공벽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봐야 이해가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다음번에, 이번은 도면을 읽어보고 다음번 기회에 바로 이어서 공사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면 조그맣거든요. 높이 2m면. 조그만 도면들은 보통 보면 단면도, 일반도, 벽체 도면, 접한 도면, 일반적으로 이게 한 장에 나오는데 너무 작으니까 철근 상세도하고 또 집게표, 절표까지 보통 한 장에, 도면 한 장에 다 넣습니다. 큰 높이가 높은 옹벽들은 이게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4m, 5m만 돼도, 3m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4m, 5m만 돼도 일반도, 단면도, 요 도면들, 벽체 도면, 이 도면들까지 한 장으로 만들고 그 뒷장에 이렇게 도면 재료표까지 해서 상세도, 철근 집게표 해서 한 장을 또 만듭니다. 보통 옹벽 도면은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세트입니다. 쭉 보면은 단면도에는 일반도가 가장 먼저 이제 L형 옹벽의 생김새, 외력 조건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표준도에는 다 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의 철근들, 또 벽체의 철근, 접한 철근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통 보고, 철근은 철근 조립할 때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철근은 어떻게 생긴 거다. 이게 이제 표준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면 보면은 일일이 다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최근은 일일이 그려놓는 게 더 보기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건 표준도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1 최근은 몇 번, 상세도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F1 최근은 상세도 4번 해서 4번, 이런 식으로 철근을 조립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상세하게 보면, 일반도를 보면 옹벽 상단이 300mm, 옹벽은 다 300mm입니다. 300mm. 8m도 300mm, 6m도 300mm. 높이는 2m고요. 나중에 전면부에 흙이 1m까지 쌓이니까 실제로 밖으로 보이는 건 1m죠. 1m. 네. 이게 한 50전 내려도 상관없는데 흙은 많이 쌓아주는 게 안전하죠. 접한 높이는 400mm, 네. 벽체는 1600mm입니다. 그리고 기초, 접한의 폭은 1500. 1500이라는 얘기는 버림은 17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0cm씩이니까.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헌치, 이 부분을 헌치라고 하는데, 벽체와 접한이 만나는 부분을 이어놓은 것을 헌치라고 합니다. 헌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치가 있는 이유는, 작은 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안정상으로 당연히 그 가장 크고요. 나중에 이제 옹벽 보면 2m, 5m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2m에서 4m, 2m에서 5m, 3m에서 7m 이렇게 변화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큰 옹벽들은 헌치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하는데 작은 옹벽에 헌치가 들어가 있어야 연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외력 조건을 보면, 옹벽을 공사하고 벽면부의 흙을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단부 높이만큼 이렇게 채워놓고
구조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중은 1제곱미터당 1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데도 있어서 뭐 나와 있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안 나와 있으면 외력 조건에 대해서 안 나와 있으면 그게 좀 이상한 건데 요즘엔 보면 외력 조건이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면도를 보면 본격적으로 철근이 나옵니다. 철근이 나와 있지 않은 버림은 맞았죠. 네, 그리고 골뱅이가 계속 나오고요. 7 골뱅이 200은 1400, 200mm 간격으로 7칸이라는 얘기죠. 네, 계속 철근이 200mm 간격으로 조립하는 얘기고, 여기는 3 골뱅이 250 간격으로 조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21 해가지고 이 철근과 이 철근이 이제 간격이 321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이 철근에 맞추다 보니까 네, 이 철근에 맞추다 보니까 321이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거지 실제로 시공할 때는 이렇게 못 맞추죠. 근데 수치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 벽체 전면 철근부터 요 철근까지 길이가 550mm 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거 유심히 보면, 단면들 유심히 보면 피복 두께를 가만히 볼까요? 피복 두께. 전면부는 70mm, 배면부는 80mm, 그리고 이 상부 상단, 온벽 상단은 80mm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기초에 와보면 100mm. 네. 모두 다릅니다. 모두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저런 건.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면도를 보면 주로 철근들이 다 13mm입니다. 워낙에 옹벽이 작기 때문에 13mm로 다 커버가 됩니다. 또 하나 체크하실 거, 아까 말씀드린 헌치 부분에 헌치 철근입니다. 헌치 철근. 네. 이제 이 옹벽 도면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씩 지금 제가 중요한 단면들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빼놨으니까 보시고, 보통 보면 이 문자를 주는데 철근에다가 이제 문자를 줘요. 그래야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W가 있고 F가 있는데, W는 주로 벽체 철근, 주로 꼭은 아니고 웰 해가지고 이제 벽체 철근이고, F는 후팅 해가지고 F로 기초 철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헌치 철근은 여기는 F6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H로 표기합니다. 보통은. 근데 뭐 상관없으니까요. 구분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지시선들이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이게 이제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전면 철근과 후면 철근이 너무 좁으면 나중에 타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들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설계해주면 어떻게 공사를 하냐, 타설을 어떻게 하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표준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설계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니면 아예 다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간격을 넓혀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면도를 또 그려놓은 이유는, 벽체 도면과 접한 도면은 단면도가 같이 봐야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접한 도면은 이 바닥 아래에서 본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벽체 도면은 이 단면도를 이쪽에서 본 게 아니고 90도 돌아가서
이렇게 90도 돌아가서 보고 그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점철근들은 이 벽체 점철근들은 벽체 도면에서 보면 가로 실선 도면들입니다. 세로로 표기되어 있는 철근들은 단면도에서 세로 철근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철근들이 벽체 철근에서는 벽체 도면에서는 선으로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90도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역시 골뱅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벽체 도면을 절반을 잘라서 한쪽은 전면부, 한쪽은 후면부를 나타낸 겁니다. 배면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죠, 도면이. 네. 한쪽은 전면부, 한쪽은 후면부, 배면부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판도 한쪽은 상부, 한쪽은 하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골뱅이는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골뱅이 125는 이 철근 간격이 125란 얘기고 여기 골뱅이 250은 이 철근 간격이 250이란 얘기입니다. 상부와 하부가 배근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철근 상세도하고 집게표 보면 집게표는 보통은 다 철근 도면은 막 정말 복잡한 거 아니면 이 도면에서 표기를 해줍니다. 양까지 아예. 이 SD라고 하는 건 예전 도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SD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HD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D 제가 이제 오래된 도면이라서 찾다 보니까 이 도면밖에 없어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상세도는 모양에 따라서 여기 상세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1번이라 쓰이는 건 상세 1번, 5번이라 쓰이는 건 상세 5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개수 1m당 개수 나왔고 또 1m당 그 개수에 따라서 그 철근의 길이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철근의 양을 집계할 수 있죠. 그러면 뭐 W1은 얼마, 총길이 얼마, 뭐 F5는 뭐 총길이 얼마 해가지고 여기는 다 D13이니까 13mm니까 네, 13mm 단위 중량 0.995를 곱해주면 총 무게가 나오고 네, 이게 0.092톤이 1m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110m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댓글에 곱하기 110을 하면 이 톤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철근은 여기 보면 3% 할증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증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또 이제 상황에 따라 할증이 몇 프로인지 바뀝니다.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할증은 만약에 100톤이 나왔으면 이 상태면 103톤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놨고요. 재료표는 뭐냐면 이 우리 도면에 들어가는 뭐 콘크리트부터 해가지고 뭐 거푸집 이런 걸 자재들 들어가는 공정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쭉 양이 나와 있고요.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다 비싼 것들이거든요. 철근 여기 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은 다 비싼 것들인데 배수관이 나와 있습니다. PVC 파이프 50mm 이건 하나도 안 비쌉니다. 아주 싼 가격이죠. 그런데도 나와 있는 이유는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옹벽에서 꼭 해야 됩니다. 배수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목이고 건축이고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인생님께서 한번 지금 올렸다가 다시 찍는 건데 소리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공사비에 대해서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